네, 세계 최초로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이게 성공됐습니다.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요에서 머스크와 함께하는 화성 여행 가이드. 좋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달에 딱 착륙했을 때, 그때가 이제 아폴로 11호, 1969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 장소인 캐나다 우주센터에서 민간 최초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성공이 됐어요. 네. 지금 우주 정거장에 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주 정거장에 러시아 우주인 2명과 미국인 우주인 1명이 거기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지금? 원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발사된 이 민간 최초 유인 우주선에는 2명의 우주인이 탑승해서 네. 19시간 동안을 이제 날아가서 도킹에 성공을 했고 예. 2시간 동안을 왜 서로 간에 어떤 기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야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문을 열었을 때 서로 간에 어떤 그게 안 맞으면 그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실패하니까. 그래서 2시간 동안 그걸 맞추고 문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그래서 도킹이 완전히 조우가 됐고요. 네. 5명이 함께 이제 이 동영상으로 인사를 전하는 그런 광경을 아마 목도하셨을 겁니다. 네. 함께 간 그런 이번에 간 우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사실 굉장히 이 꿈이 좌절됐던 젊은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예.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 정거장은 코로나 청정 지역이니까. 그럼.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우주선 발사는 뭐 여러 번 봐왔고 그렇죠. 해왔다는 건 들었는데 이 민간 기업에서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한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예,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다르냐 하면 사실 지금까지의 우주 산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독점을 했잖아요. 네. 정부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많은 돈이 듭니다. 돈은 뭐 천문학적으로 들죠. 그런데 이것이 민간 기업이 만약에 담당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을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민간 기업이라는 거 어쨌든 수익이 나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것을 더 이상 진전시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죠? 왜 유인 우주선 갔다가 폭파하고 기억납니다. 그냥 뭐 전 세계가 다 지켜봤잖아요. 네네. 그 수학 교사가 있었나요? 아마 여성 교사가 탑승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실패도 거듭하고 또 그만큼의 어떤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군사적인 어떤 목적 이런 것으로만 이 우주의 탐사가 계속되다가 드디어 이제 이 몇몇 그러니까 3대 미국의 새로운 어떤 기업들의 창업주들이 뛰어들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라는 건 민간인들이 주체가 되고 또 거기서 민간인들을 위한 우주 사업이 이제 현실화됐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야지 민간 기업이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주 산업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궁금한데 여행 간다고 해서 이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닐 것 같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비용이 절감됐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비용이 어떻게 절감이 됐냐면 바로 쏘아 올린 것을 다 받아내서 다시 재사용한다는 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발사체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데 왜냐하면 1단 로켓이라고 부르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단계별 이 로켓이 있는데 대기권을 뛰어넘어서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한 추진체가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옛날에 그거 다 일회용으로 썼다면서요? 일회용으로 쓰고 그 맨 위에 있는 캡슐만 올라갔다가 그것이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재활용이 됐는데 지금 머스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회수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이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발사체가 그만큼 올라가는 동안 이미 타버리고 하면서 거의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정설이었거든요. 그래서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전부 다 믿질 않았는데 약 90% 정도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회수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하는 횟수만큼의 이익은 더욱더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왜 그 돈이 부족했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냐면 그때마다 다시 만들었어야 되니까요. 하지만 재사용한 데
이번에도 발사한 거를 바로 몇 시간 후에 자 이제 그 발사체 단계별 이것을 다 회수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가 현실화됐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였다는 건 큰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네.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가능해요? 이제 그 우주 산업이라는 게 일단 여행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행이라는 개념. 아, 그래요? 예. 즉 이미 2001년도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여행을 갔다 왔죠. 당시 약 230억 원. 근데 여행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정도. 우주 한번 보고 내려오는데 230억 원 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본 걸로 230억 원을 냈는데 네. 지금 머스크의 계획에 따르면 약 5억만 들이면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행이라는 건 여기서 대기권까지 넘어서 궤도를 따라서 네. 이렇게 이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예. 그런 정도 수준까지 됐다라고 자신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뭐 230억이나 5억이나 다 여행에 들이기는 너무나 많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또 충분히 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230억 원은 꿈이지만 예. 5억 원은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민간인이 갈 수 있는 확률도 커지고 또 네. 이제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성입니다. 화성까지 갔다 온다라는 네. 개념. 그러니까 100명 정도를 태우고 2025년까지는 실제로 이 화성에 갔다 오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2025년에 100명이 가는 건 아니고요. 예. 2025년까지 유인 그 우주선을 띄우는 게 사실 목적일 겁니다. 머스크는 2022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달까지만 우리가 인류가 갔다 왔었고 네. 화성은 한 번도 유인이 간 적은 없었잖아요, 우주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제일 먼저 할 거예요. 아마 정부보다. 정부에서 미국 정부나 소련 정부나 뭐 아랍 뭐 중국 전부 다 화성에 지금 네. 위성을 발사를 했어요. 발사를 해놓은 상태인데 다 무인 위성 무인 그 이 착륙 캡슐들이잖아요. 그런데 머스크는 더 나가서 아예 착륙을 해서 기지를 건설하겠다. 100년 이내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식민지요? 예. 화성에? 예. 머스크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지구인들은 멸종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갇혀서 멸종할 거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눈을 돌려야 할 거 우주밖에 없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라는 이게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있어요. 예. 그 목표를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5242님께서 머스크가 말했을 때 허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화성 가는 것도 믿어야 될 듯합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100명이면 이게 우주선이 단순히 뭐 한두 명 타는 게 아니고 우주버스처럼 생각이 될 것 같고 네. 글쎄요. 화성까지는 모르겠어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자, 돌아온다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머스크가 몇 가지 큰 기업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그쪽 또 업체를 갖고 있어요. 돌아오는 건 이거예요. 갈 때까지는 자기가 만든 걸로 가고요. 네.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연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화성 기지에서 살면서. 화성에서 연료를 만든다. 예. 물과 이산화탄소를 갖고 이제 만들어서 발사만 하면 왜냐하면 태양광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네. 발사체의 연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추진해서 대기권까지 올라가는 건 태양광이 아니라 연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 연료를 화성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발사체도 화성에서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캡슐 그 다음부터는 대기권 화성의 대기권만 넘어서면 그 태양광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 마션 보셨죠? 영화 봤어요. 영화 화성 보셨죠? 가서 감자 키우잖아요. 감자 키우는 거. 예. 근데 마션처럼 실제로 이게 한 몇 개월을 가서 또 거기서 몇 개월을 또 만들고 또 몇 개월을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 이 훈련을 지금 세계 각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하고 있어요. 화성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하고 함께 그러니까 뭐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또 남극의 대본 미국의 유타주 이런 곳에서 네. 화성과 같은 지형에서 아예 그 격리를 시켜서 거기서 우주인들 한 몇 명이 살아남는 훈련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 지구상의 척박한 땅을 네.
그쪽에서 이제 화성처럼 판단을 하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고통스러울 거예요. 저는 과학적인 것보다는 네. 인간들이 갇힌 공간 안에서 수개월 동안 몇 명이서 계속 똑같은 사람이 가면 거기서부터 불화도 생기고 정신 건강이 가장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또 타깃으로 해서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지금 이 훈련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이 뭐 좀 개발이 된다 그러고 어찌됐건 간에 그 화성까지 간다고 하면 오지라고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오지를 여행지로 만들 상황까지 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화성 여행이 가능할까요? 저는 바로 그 점이 오늘 제가 나온 이유입니다. 네. 유인 우주선, 민간 유인 우주선이 발사됐다는 의미는 곧 머스크가 지금까지 공언했던 것의 첫 번째 단계를 지금 현실화한 것이고 네. 그 바로 두 번째 단계가 화성에 지금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이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식민지 건설은 아마도 제가 죽고 난 다음에나 이게 밝혀질 거예요. 실제로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네. 저는 이번 유인 우주선을 보면서 민간 유인 우주선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 신화라는 뭐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사람 테슬라 전기 자동차 만드는 회사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괴짜라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런 예. 거 보면은 괴짜를 넘어서서 뭔가 처음을 시도하는 선도자라는 역할까지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아버지의 폭력성도 너무 강했고 네. 이혼도 당했고 또 이게 지금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이 스페이스X를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실 그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생은 물론 욕도 많이 비난도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못지않게 험하게 말하거든요. 네. 이 트윗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직진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우주 여행을 위한 히치하이커 그 책 굉장히 뭐 예. 오덕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예. 그 책을 보고 그걸 현실화하는 지금 이 나이에 현실화하는 삶 속에서 완전히 직진의 삶을 걸었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해서 비하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성 여행 가이드를 꿈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은 열어준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정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2부 아는 경찰 통해서 시사본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